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고 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우리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 강아지를 더 불행하고 신경질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신 적 없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강아지가 싫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적 없으신가요? 훈련사인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루크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러면 루크가 불편해할 텐데 생각이 들면서 하고 있던 행동을 멈추기도 하는데요. 보호자님들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행동들 중에 3가지 이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행동이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강아지 성격 형성의 중요성. 강아지의 성격 잘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그들의 감정과 성격 형성에 보호자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이는 결국 강아지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보호자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강아지와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호작용들은 강아지의 행동과 성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귀가시 반겨주기. 집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 반겨주시나요? 그렇다면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동은 강아지에게 많은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가하자마자 반갑다며 소리치고 격하게 반기게 된다면 강아지는 흥분하게 되고 독립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처럼 신나서 예뻐해주고 이름도 부르고 간식도 주는 행동이 바로 많은 보호자님이 하는 실수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외출 전 현관문 쪽에 간식을 준비해두고 귀가시 현관문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양손에 두고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주시거나 사선으로 앉으면 됩니다. 강아지가 다가와서 냄새 맡으며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행동을 하면 강아지는 낯선 상황에 흥분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호자의 냄새를 차분히 맡으면서 후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흥분도는 점점 가라앉게 되고 보호자가 오늘 뭐하고 왔는지 생각하면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 겁니다. 평소에 흥분하며 반겨줄 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취할 거예요. 귀가시 올바른 행동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요구적 행동 받아주기. 강아지가 매달리거나 점프할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줬던 보호자 있나요? 아마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의 이런 요구성 행동에 안아주게 되고 간식을 주게 됐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해요. 매달리고 점프하는 요구적인 행동들을 계속 받아주게 된다면 점점 안아달라거나 간식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리더십이 떨어지게 된다면 요구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격적 행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안아달라고 요구적인 행동을 할 때는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그냥 그 상황을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나 주시면 돼요. 처음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도 안아달라는 요구적 행동을 줄일 겁니다. 강아지를 안아주고 싶다면 앉아나 기다려를 시킨 후 안아주세요. 그렇지만 강아지는 안겨있는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미안해서 간식 주기. 오늘은 산책 안 갔으니까 맛있는 간식 줄게. 솔직하게 이러시는 분 있나요? 이건 좀 웃긴데 산책도 안 하고 간식을 주면 그냥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은 안 했는데 맛있는 간식을 먹게 해주는 건 좀 참아주셔야 돼요. 보호자님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날에는 산책이나 집에서 교육과 놀이를 통해 활동량을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또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간식 주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도 좀 악순환입니다. 강아지는 사료를 안 먹고 참으니까 더 맛있는 간식을 주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심해지면 공복토를 하는데도 사료를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밥을 줬는데 안 먹는다면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치워주세요. 이때 자율급식은 좋지 않습니다. 제한급식으로 바꿔주시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먹지 않는다면 간식을 아주 소량 사료에 섞어주세요. 간식이랑 사료랑 조금씩 먹다 보면 입맛이 돌아서 결국에 남은 사료들도 먹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안아주기. 강아지 틈만 나면 안아주시는 분 있나요? 원래 강아지들은 안겨있는 행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퍼피 시기 또는 불안한 상황일 때마다
보호자가 안아준 경험이 많다면 틈만 나면 안아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건 강아지가 독립심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강아지는 안겨있을 때 무방비 상태라 천적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안겨있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고 안으려고 다가갈 때 꺼름질 치거나 발라당 배를 보이며 눕거나 아예 도망가는 강아지들이 대체로 억지로 안겨있는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강아지 많이 안아주지 마세요. 6번째, 쉬고 있는 강아지 건드리기. 강아지한테 한 번이라도 물리신 분 있나요? 강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보호자를 물지 않습니다. 안으려고 했다던가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했다던가 쉬고 있는 강아지를 툭툭 건드리며 괴롭혔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쌓여야지 입질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는 손만 대면 물어요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강아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좋지 않은 경험들이 쌓이고 입질을 통한 학습이 되어 보호자가 손만 들면 입질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쉬고 있는 강아지에게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치고 귀엽다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정도로 만지게 된다면 강아지는 경계성 행동을 보일 거고 이것은 곧 입질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강아지가 몸을 기대어 휴식을 취할 때는 보호자님도 그냥 옆에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천천히 쓰다듬어 주며 같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위협적인 움직임과 행동. 큰 움직임을 보일 때 강아지가 놀라지 않나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동체 시력이 뛰어나서 작은 움직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큰 동작을 하거나 빠르게 다가온다면 강아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위협적인 움직임과 폭력을 경험하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불신과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에게 처벌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해 주셔야 해요. 8번째, 교육을 하지 않음. 강아지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아지에게 더 중요한 건 사회성과 에티켓입니다. 강아지 사회성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특히 생후 1년 미만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퍼피 시기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회성이 없는 성견들도 이 방법으로 교육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교육은 강아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앉아, 엎드려, 손, 도락 이런 단어의 음정이 똑같다면 강아지는 올바른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강아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어의 음정을 다 다르게 해주는 것이 교육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앉아, 엎드려, 손, 토락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주세요. 9번째, 큰 소리 지르기. 강아지는 사람보다 청각이 뛰어날까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청각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강아지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공격적 행동으로 보호자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치는 건 좋지 않겠죠. 조금 더 보호자의 인내심과 이해력을 통해 강아지와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무시와 부정적인 주의. 강아지는 어떤 상황에 무시받는다고 느낄까요?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는 보호자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강아지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주의를 주는 경우 강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강아지의 자신감을 훼손시키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 주는 시간을 까먹고 주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 혼자 집에 두는 경우, 산책이나 교육, 놀이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교감하는 행동이 없는 경우 정도가 있으니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짧은 요약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아지 성격 형성의 중요성. 강아지를 키울 때 그들의 감정과 성격 형성에 보호자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이는 결국 강아지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보호자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귀가시 반겨주기. 귀가시 현관문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양손에 두고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주시거나 사선으로 앉으면 됩니다. 세 번째, 요구적 행동 받아주기. 매달리고 점프하는 요구적인 행동들을 계속 받아주게 된다면 점점 안아달라거나 간식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미안해서 간식 주기. 산책도 안 하고 간식을 주면
그냥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은 안 했는데 맛있는 간식을 먹게 해주는 건 좀 참아주세요. 5번째, 안아주기. 강아지는 안겨있을 때 무방비 상태라 천적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안겨있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6번째, 쉬고 있는 강아지 건드리기. 강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보호자를 물지 않습니다. 장난을 툭툭 걸었다던가 억지로 안으려고 했다던가 등 이런 행동이 쌓였을 때 입지를 보이게 됩니다. 7번째, 위협적인 움직임과 행동. 강아지는 사람보다 동체 시력이 뛰어나서 작은 움직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큰 동작을 하거나 빠르게 다가온다면 강아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8번째, 교육을 하지 않음.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성과 에티켓입니다. 9번째, 큰 소리 지르기. 강아지는 사람보다 청각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강아지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10번째, 무시와 부정적인 주의.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는 보호자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강아지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주의를 주는 경우 강아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반려견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격은 보호자님의 올바른 행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는 보호자의 행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반려견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시한 정보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